자, 윤석열이가 대선 때 자기 낙하산 안 한다는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국민을 단체로 속인 거예요. 대선 공약 위반에 가깝습니다. 이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보수 언론들은 그냥 두지 않았겠죠. 이미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와 얘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가 한 말은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기환이 그러니까 주기환이가 광주 출신 전라도 출신이에요. 네. 주기환이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 공무원이었어. 가깝게 지낸 자야 저 주기환이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주에 공천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었나 봐요. 광주시장에 주기환을 후보로 내거든요. 당연히 똑 떨어졌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넣어달라고 이제 주기환이를 또 들이미인 거야. 그러니까 주기환이를 들이밀었더니 주기환이를 한동훈이가 순번 배치를 뒤로 했어요. 그래서 빡쳐서 그러면 안 하기로 했어요. 당선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사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민생특보라고 또 대통령실에 자리 하나를 만들었어. 민생특보 한 지 몇 개월 지나가지고 몇 개월 안 됐지. 그렇죠. 안 됐죠. 지금 총선이 4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요. 민생특보로 임명한 지 한 4개월 정도 만에 엄청난 자리를 줬어요. 일 안 해도 되는 자리야. 유암코 감사에 선임됐어. 저기 연봉이 3억쯤 됩니다. 저기가 그 부실채권 관리 감시하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지 감시하는 자리고요. 연합자산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하는 게 잘 되는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막말로 놀고 먹는 자리죠. 거기에 연봉 3억이 넘는 자리에 떡하니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환과 윤석열의 관계가 대체 뭘까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친해진 건 서로 술을 좋아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이 광주지검 특수부로 발령받았을 때 그때 수사관이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주려고 하고 떨어지면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득달같이 3억 원짜리 연봉을 받는 이런 자리를 챙겨주는 거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관과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무슨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수사관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만큼 친한 사이냐. 임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되게 술 친구인 거 되게 진한 술 친구 같으니까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라고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지갑을 관리하면서 거의 매일 술 마시면서 속내를 털어놓는 아주 밀접한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 열면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진 인물이라서 챙겨주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만사를 좀 삐딱하게 보기로 했어요. 지금 연봉 3억 3천만 원이고요. 이거 월급으로 따지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받는 자리예요. 월급이. 거의 월급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챙기고 하니까 얘한테는 뭔가 마음에 빚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유암코 연합자산관리는 여러분 그 금융감독원이랑 좀 비슷해요. 중공기업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큰 은행도 있죠. 농협, 신한은행 뭐 이런 데가 8개 합쳐가지고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라는 이제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상임 감사 그냥 저 자리 있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몇 번 회의 참석하고 출근 뭐 정시 안 해도 되고 완전 개꿀보직이지. 기사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 노출이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세지 않는 일명 놀고 먹는 자리. 청문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저는 뭐가 빡쳤냐면 지난번에 이복현이 금감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금융수사를 해봐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중요한 이 연봉 많이 받는 이 자리에 이 주기환은 과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맞죠. 그렇지. 맞아. 전문성은 1도 없는데.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나마 이복현이는 금융수사를 해봤다잖아요. 네. 잘 알고 있다잖아. 윤석열이가 무슨 교육비리 수사를 해갖고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주기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 출신 윤석열 측근들이
공공기관 꽃보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주기관 이야기할 때 했던 표현인데 저 꽃보직은 그런 거예요.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돈 많이 받는 자리. 다른 말로 꿀보직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다 상임 감사들이죠.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보면은 서울고검 사무국장, 중앙지검 사무국장, 대검찰청 사무국장, 서울고검 사무국장,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전 수사관. 야, 챙겨준 자리들 한번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한국소기공사 상임감사,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박경훈 사람은 무슨 의료 수사를 한번 해봤나 봅니다. 서울대 상임감사를 꽂아놓고. 근데 사무국장들이 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활비에 관련된 사람들일 테고 그런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줬다라는 거, 꽃보직에 앉혀줬다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참모 출신의 강훈이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강훈이 사의 표명을 한 게 8월 4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국관광공사 공개 모집 절차는 13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3일이 되기 전에 이미 강훈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막 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마 거기다가 서류 못 넣지. 일단은 아, 저거 윤석열 뜻인가 보다. 저기 임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진짜 꽃보직 중에 하나가 민영삼. 코바코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얘는 옛날에 국민의당 이쪽 계열에도 있었던 자거든요. 얘도 극우 유튜브예요, 사실은. 가끔씩 무슨 토론 프로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문제가 아니라 김정수 여사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코바코의 이 민영삼이가 사실은 저게 지금 모든 그러니까 방송들이 받아야 될 광고를 대신 받아서 나눠주는 건데 지금 코바코 심각해 경영난이 광고도 많이 줄었지. 지상파로 갈 광고가 유튜브로 오고 막 그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전문성 1도 없는 애를 거기다 앉혀요. 뭐 광고를 많이 받나 보죠. 그거를 결국은 말 잘 듣는 KBS에 꽂아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최고위원 나왔을 때의 화면일 텐데 좌파 타파 이게 공약입니다. 저는 가끔씩 윤석열이 컴퓨터에 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술을 되게 잘 마시니까 어느 자리에 꿀보직해놓고 얘는 내 정보를 내 비밀을 너무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봉은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음 어떤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리스트가 쭉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 없어. 전문성 없이 내리꽂는 걸 낙하산이라고 해요. 아 사실 낙하산을 몇 번 타본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그거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일이거든. 낙하산 비하 발언입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이. 자, 금융권 낙하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태경이가 저번에 총선 때 부산을 떨치고 나와서 중성동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경선도 떨어졌어. 지금 하태경 같은 경우는 보험연수위원장에 내정되고. 저기도 꿀보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에 또 낙하산이 엄청 투입되고 있어요. 농협은행 사회이사 장인환, SGI 서울 보증 상금감사위원 김대남, 보험연수원장 하태경, 코스콤 사장 윤창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전문성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나 같은 사람 유튜브 방송에도 평생 방송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저 KBS 사장에 임명해도 누가 말 못하는 거야. 훌륭하시죠. 전문성 때문에. 유언비용. 그다음에 한번 봐봐요. 또 확대시켜볼까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낙하산 논란 인사. 최연애 대단하지. 철도공사 사장이었던 자를 한국가스공사에. 가스와 철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다음에 정용기 지역 남방공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재훈 예은보험공사,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또 있지 이은재. 거기가 제일 꿀보직이야. 이은재가. 이은재가 그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인데 연봉이 제일 셀걸? 그 낙하산 추정 사유를 보면 뭐 캠프 출신은 기본이지만 모두 그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낙하산 추정 사유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더 펼쳐볼까요?
그 나라가 망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공사의 상임 감사, 뭐 이사 이런 곳에는 다 그냥 윤석열 관련된 사람들이 꽂혀서 1억 넘는 연봉들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직권하면 그냥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아우 진짜 저 시꺼먼. 야 이씨. 정말. 저 시꺼먼 파버리고 싶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대가리 속에는 공정이란 일도 없는 거예요. 지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 오히려 지치꾼들 내리꽂기 바쁘잖아. 역대 가장 나쁜 정부예요. 왜? 그런 자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진영이 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자기 진영 사람들 일부는 자리 나눠 먹기를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말을 해놓고도 근데 이런 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자기 측근들 챙기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 그 머리 안 좋은 애들은 그냥 그런 자리 안 쳐. 일 별로 안 해도 돈 많이 받는 자리.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 사람들 또 챙겨가지고 다 자리 내려 보내는데 이건 다른 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 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공천 잘못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이거를 공천이 끝난 뒤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말 잘 들었던 사람들 낙선자들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 용도로 대통령이 한 2만 자리 갖고 있는 인사권을 막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요. 말을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 벌이는 행동이랄까 짓은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측근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아까 심지어는 그 주기현 아들은 대통령실에서도 6급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구 아들, 딸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낙하산이라고 지랄지랄들 했던 몇 가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이라고 그렇게 조중동이 욕을 먹었죠. 아유 참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참 대통령 편하게 한다. 그렇죠. 보람 PD 답해. 내가 높은 자리 가면 하나 꽂아줄게 아주. 연봉 한 5억짜리로 꽂아줄게. 혹시 뭐 300만 원짜리 이상 디올백 같은 거는 이렇게 필요 없나요?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예. 아크로비스타 같은 데서 그럼요. 지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줄을 딱 섰던 사람들 중에 저런 자리 간 사람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럼요. 물론 윤석열과 술 잘 먹고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도 됐겠지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이상 주면은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윤리적 잣대가 법의 잣대가 보수 진보가 달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저거를 민주 진영에서 저랬다면요. 어떻게 했겠냐고요. 근데 보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만큼 사악한 거야. 야 정권 잡으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마인드가 왜 민주정부 때는 그 난리치고 지랄 불을 쓸 떠냐고. 최소한 윤석열이가 제일 싫은 건 말따 행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저렇게 말을 했으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요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역대급이야. 모든 자리에 나는 근데 저거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야 대한민국에 저런 꿀보직이 엄청 많았구나. 장관 시키면은 청문회하고 탈탈 털리고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윤석열이한테 쪼이띠 까이고 이러느니 월급 연봉 더 많이 받는 자리에 다 꽂아주는 거야. 진짜로 자기 측근들은. 야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직 어르신들이 정권 잡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물론 우리가 만약에 다시 정권을 찾아온다면 우리 이렇게 지저분한 비리는 안 하지만 한번 저것들 싹 한번 쓸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야 사실 낙하산으로 따지면은 어제 혹시 그 박민 사장 국회 나와서 답하는 거 봤어요? 걔가 문화일보 출신이거든요. 방송 일단 일도 몰라. 근데 저렇게 찌질하니까 KBS 사장 안 쳤구나 싶더라고요. 박민도 낙하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민이 취임하고 나서 KBS 망하고 있잖아. 시청률 떨어져, 신뢰도 떨어져, 광고 떨어져. 그래서 지금 무급휴직. 낙하산 임명하면
그 조직이 다 망가집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출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뭐 했게. 그저 직접 뭐 기자들이나 PD들은 상대 안 했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방송 하나 잘못 나가면 조인트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김희과 여태는 광복절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왜 찌질한 박민을 KBS에다 꽂았나라고 하면 지금 KBS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KBS2를 민영화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민영화시키기 위해선 회사 생활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찌질하다고 욕하지만 이건 찌질한 게 아니라 민영화시키기야 뭔가 빅피처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시키는 곳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방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있죠. 윤석열 대가리는 오늘 자화자찬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남들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KBS, MBC는 왜 나를 칭찬 안 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방송사들이 내는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목적 포성이 있는 거지. 지금 민영화의 음모에는 KBS 2채널, 그렇죠. 그 MBC 이런 민영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보면 가능하겠는데 여기까지는 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쨌건 지금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보도국장을 바꿔. 보도국장에서 약간 성향이 조금 진보적이야. 보도국장을 바꿔요. 약간 보수적인 꼴통으로. 예를 들면 김세희 같은 애를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아버지가 옛날에 MBC 사장이었다니까. 그게 삼노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김세희 같은 애들을 보도국장에다가 앉히면 뭐 회사마다 보도본부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보도국장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비슷한 성향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한번 보세요. KBS 기대할게. 윤석열이가 자화자찬 방송했잖아요. 지금 기자회견 했잖아. 그러면 꼭지 한 5-6개 냅니다. 우리 박장견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와 윤석열 대통령도 억울하겠네. 정말 잘하고 경제가 좋아진대. 님이다 님이. 뽕. 그렇게 해서 우상화시키는 건데 오늘 기자회견의 기본적인 목적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모든 윤석열 발 뉴스는 자기 지지층한테 제발 지지 빼지 마세요. 나 지지하고 있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도 진보 쪽에서는 공감 안 하니까 윤석열이 뭘 내놔봐요. 이따 여론조사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뭘 내놔보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대통령 하는 말들 100%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갈라치기예요. 그것도. 극우와 나머지 국민들 갈라치기. 그렇죠. 간호사와 의사들 갈라치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TV만 보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얘기했어.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국민으로서 가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따가 2부에 뭐 비슷한 이야기 좀 재밌게 한번 해볼 시기가 있어요. 자, 새날 구독 타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 우리 너무 100만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어요. 심심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기가 그런 거지 뭐. 나라도 구독 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구독 새날 빼지 알람 울리고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알람 울리고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1부 끝.